휴일에는 역시 누워서 TV를 봐야지. 아이고 행복하다. 오늘 유리창 청소하기로 했었는데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랬었나? 그랬었지. 안 그래도 지금 하려고 했어. 아휴, 저절로 청소가 되는 유리가 있다면 정말 편할 텐데. 아이고. 아빠, 연잎은 저절로 청소가 된대요. 그렇지. 자연모사 기술을 배운다면 편안한 휴일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자연모사는 자연을 닮아가게 하는 기술이다.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인간이 유익하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모사를 한 줄로만 설명한다면 저는 보석을 줍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늘의 새를 따라한 비행기, 오리의 발을 따라한 오리발, 그리고 날다람쥐의 모습을 따라한 윙슈트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모사. 오늘은 자연모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곳은 광주에 위치한 광주과학기술원인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엇에 대한 자연모사 연구를 진행 중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아빠, 여긴 어떤 것을 연구하는 곳인가요? 파충류를 연구 중이라고 하더구나. 자연모사 파충류편. 파충류편의 주인공 개코도마뱀 등장. 개코도마뱀은 발바닥에 미세한 수많은 털을 이용해 벽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파충류입니다. 아빠, 개코도마뱀이 어떤 것을 자연모사했을까요? 지금 말이지. 교수님이 알려주실 거야. 교수님. 일단 개코도마뱀은 끈적이지 않는 특이하게도 접착제이면서도 딱딱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저희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그런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이한 구조들이 있거든요. 나뭇가지나 아니면 주걱 모양의 구조가 있어서 걔네들이 어떤 표면에 가져가서 특정한 모션을 주면 접착면이 극대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개코도마뱀 발바닥의 털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것이란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구나. 바로 이것을 자연모사한 것이 인공 개코 테이프. 백문이 불여일견,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비닐을 이용해 인공 개코 테이프를 만들었는데요. 과연 인공 개코 테이프의 접착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와, 100g의 추도 문제 없네요. 그런데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 개코 테이프가 오랫동안 잘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무게는 끄떡없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접착력이 없는 비닐 같은 걸로 이제 개코의 어떤 털을 모사해서 개코 테이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이 접착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개코도마뱀으로부터 분리한 발바닥 털을 이용해 나뭇잎에 전자소자를 옮기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개코도마뱀 발바닥 털이나 이를 모사한 것을 이용해 전자소자를 다양한 곳에 손쉽게 붙일 수 있도록 한 기술을 개코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개코도마뱀 자연모사의 또 다른 활용이죠. 자, 이번엔 비교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접착 테이프 대 인공 개코 테이프 접착력 테스트인데요. 과연 결과는? 일반 접착 테이프가 약 5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일반 테이프는 거기에 끈적끈적한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붓기는 굉장히 잘 붙지만 이제 원할 땐 잘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무슨 그 끈적이는 물질이 남아있기도 하는데 개코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끈적이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구조들이 들어가 있어서 붙일 때 원하는 방향으로는 쉽게 잘 붙이고 어느 정도의 접착력을 나타내지만 저희가 제거하고 싶을 때는 또 되게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쉽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실험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인공 개코 테이프에 들어올리는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를 슬슬 끌다가 들어올리는데요.
이런, 유리 들어올리기는 실패했네요. 이번엔 일반 접착 테이프로 해볼까요? 네, 손쉽게 성공! 개코 테이프는 실제 개코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털 자체에서, 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힘은 굉장히 크게 되는데, 이 털들이 이제 접착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뾰족한 면이 이 면에 접착을 하게 되고, 당기게 되면 얘네가 옆으로 누우면서 옆면이 이게 접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접착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인 힘은 크고 수직인 힘은 작게 됩니다. 다음 실험을 준비 중인 연구팀. 이번 실험은 인공 개코 테이프의 세정력 실험인데요. 준비물은 먼지와 일반 접착 테이프, 그리고 인공 개코 테이프입니다. 먼저 일반 접착 테이프에 먼지를 묻혀볼까요? 그 다음 유리판에 일반 접착 테이프를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붙여봅니다. 하지만 붙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지 때문에 일반 접착 테이프가 접착력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엔 먼지를 묻힌 인공 개코 테이프로 도전해볼까요? 유리판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붙여보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럴 수가. 먼지를 묻혔던 인공 개코 테이프가 유리판에 붙었습니다. 그것도 추가 달린 상태로 성공했는데요. 도대체 인공 개코 테이프에 묻혔던 먼지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개코 접착제 자체 세정은 특이하게도 접착제이면서 잡채 세정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끈적이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마이크로 나노 구조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어떤 작은 먼지나 이런 것들을 이 먼지가 묻어도 얘가 자연스럽게 벽을 기어가면 그 먼지들이 접착제인 이 발바닥에서 그냥 벽면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접착력은 물론 발바닥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자체 세정 능력까지. 개코 도마뱀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파충류인데요. 이런 개코 도마뱀을 자연 모사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코 프린팅은 현재 이제 그 작은 그 마이크로 나노 구조의 반도체 소자를 원하는 기판으로 유연하거나 뭐 이런 기판으로 옮기는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는 워낙 작은 그런 마이크로 단위의 물질들을 저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3차원 구조라든지 굉장히 미세한 또는 아니면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인공 개코 테이프의 구조를 확대하니까 마치 대나무 숲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의 접착력은 작지만 수십, 수백만 개의 털이 모여 있으면 큰 접착력을 발휘한단다. 아, 그렇구나. 일반 접착 테이프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잘 붙지만 잘 떨어지지는 않지. 네, 맞아요. 개코 테이프는 서있던 수많은 털들이 누우면서 접착력이 증가해서 잘 붙는데 반대로 털들이 다시 서면 접착력이 감소해 잘 떨어진단다. 그럼 계속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아빠, 정말 신기해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그래? 이번엔 대전으로 가볼까? 네. 대전에서도 자연모사 연구가 한창인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자연모사를 볼 수 있을까요? 회의 중인 연구원들은 모두 나노 자연모사 연구실 소속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연모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만나볼 자연모사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연모사 식물편. 수많은 식물 중에서 선택된 연잎.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점을 자연모사했나요? 연잎이 마이크로 나노 구조로 물이 안 묻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가 이미 가고 있으니까 그런 연구와 달리 우리가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투명하면서도 비가 오면 저절로 청소되는 고집 빌딩 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어디 있을까? 기발한 실험실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랍니다. 아하, 그런데 어떤 것을 보여주실 건가요? 잠깐만요. 거의 다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과 우유, 커피, 식용유도 함께합니다. 일반 유리와 연립 자연모사 유리, 양쪽에 물을 떨어뜨려 볼까요? 자, 어떤가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마치 구슬이 굴러다니는 것 같구나. 양쪽 유리 위의 물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다음은 물 대신 우유를 떨어뜨려 봅니다. 역시 퍼지지 않네요. 그렇다면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연잎이 그렇게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냐면 첫째는 연잎의 왁스가 좀 특이해요.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잎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화학 성분이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안에 물이 퍼져야 되는데 물이 떼구르르 구르게 이 화면은 연잎이 물방울의 움직임을 초고속으로 촬영한 화면인데요. 퍼지지 않고 구르는 물방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과 함께 먼지도 씻겨 나가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잎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죠. 자, 여기서 잠깐! 두 유리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기발한 실험 둘! 일반 알루미늄 대 연립 자연모사 알루미늄.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떨까요? 연잎 자연모사 유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려서 일반 알루미늄과 확연한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도 일반 알루미늄에서는 퍼지지만 반대쪽에서는 쉴 틈 없이 흘러내린답니다. 이번엔 끈끈함이 있는 오일을 해볼게요. 오일도 연잎 자연모사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와! 물방울이 연잎 위에서 계속 튀어오르고 있어요. 고속 촬영으로 보니까 연잎의 효과가 더 확실히 보이지? 네, 대단해요. 연잎에는 수많은 미세구조의 표피세포와 물을 싫어하는 왁스 결정이 함께 있단다. 그래서 물방울이 묻으면 퍼지지 않고 굴러가게 만들지. 먼지도 물방울과 함께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먼지도 연잎에 완전히 붙지 못하고 물과 함께 떨어져 나가거든. 그래서 연잎은 항상 깨끗하단다. 아, 자동차나 욕실 유리에 연잎 효과를 적용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연구 중이라니까 기대해보자꾸나. 네. 자연모사 곤충편. 자연모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종류와 수를 자랑하는 곤충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리에 곤충 자연모사 기술을 더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곤충을 어떻게 자연모사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사한 것은 나방 눈을 모사했습니다. 나방 눈을 보시면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나노 단위의 그런 기둥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나방 눈이 가지는 나노 기둥을 모사를 해서 유리 기판 위에 나노 기둥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과연 나방눈 자연모사 유리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나방눈 자연모사 유리에 빛을 쏘면 자, 보셨나요?
글쎄요,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하, 나방눈 자연모사 유리는 빛이 반사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유리의 차이 이제 보이시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원하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반사나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빛의 간섭이고 실질적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제거를 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응용으로는 뭐 야외 뭐 동물원이나 아니면 뭐 실내 예술 뭐 미술관 이런 데서 봤을 때 반사에 의해서 실질적인 대상 동물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경우에서 반사 저감을 해준다면은 그 상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상자가 분해되고 있는데요. 과연 하얀색 상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상자의 정체는 열전 타입 제습기입니다.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친환경 냉각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막 딱정벌레를 자연모사한 알루미늄 냉각핀인데요.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을 자연모사해서 물을 모아 퍼지게 합니다. 이처럼 자연모사 냉각핀은 금세 주변의 습기를 모을 수 있죠.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요, 그 등껍질을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의 돌기 형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돌기는 이제 친수와 소수,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물을 싫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 대기 중에 있는 수분들이 쉽게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싫어하는 부분들은 그 부착된 물들이 쉽게 굴러 떨어지게끔. 그래서 그게 입으로 향하게 돼서 이제 그걸 섭취해서 사막 딱정벌레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정과 산업 현장의 제습기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높은 효율의 제습기가 필요한데요. 인간의 과학기술에 사막 딱정벌레의 능력을 더한다면 바로 자연모사가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녀석은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인데 등껍질에 돌기가 있지. 자, 잠시 돌기를 확대해볼까? 바로 이런 모습인데 물이 좋아 퍼지게 하는 친수성과 물이 싫어 굴러 떨어뜨리는 발수성을 모두 갖고 있단다. 사막의 딱정벌레는 이 기능으로 모은 수분을 입으로 떨어지게 해서 물을 마시지.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개발 중인 제습기는 두 성질이 모두 자연모사됐나요? 아쉽게도 둘 다 하는 건 비용이 너무 커서 지금은 친수성만 자연모사해서 적용했다는구나. 언젠가 꼭 둘 다 적용한 제습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대해보자꾸나.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뭐 제습기 쪽에 사용하고 있지만 안개 제거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개로부터 비롯되는 뭐 스모그 제거라든지 더 나가서는 이제 뭐 외딴 지역이나 뭐 예를 들어 섬이나 아니면 그 극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뭐 식용수로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군사용으로도 군사나 선박 같은 데도 일부 뭐 적용돼서 식용수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연모사 장소는 서울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연구 중인 곤충은 무엇일까요? 연구팀이 날개 달린 물체를 들고 있네요. 혹시 자연모사 대상이 날개 달린 곤충인가요? This time we installed OMI.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있는 장수풍뎅이죠.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특이한 곤충이 날개를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거를 모방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장수풍뎅이 자연모사의 핵심은 장수풍뎅이의 날갯짓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장수풍뎅이의 자연모사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관찰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한 거는 장수풍뎅이의 비행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맨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날개짓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를 써가지고 날개짓 각도가 어느 정도 되고 날개가 날개짓 할 때 어떤 모양으로 비틀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관찰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날개짓 장치가 실제로 장수풍뎅이의 날개짓과 비슷하게끔 남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만들어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요즘 하늘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무인 비행 물체 드론이 떠오르는데요. 그 드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모터 하나에 프로펠러 하나를 직렬로 연결하고 그거를 여러 개 두는 소위 말하는 멀티로터 드론입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회전을 해가지고 힘을 발생하는 게 이제 비행의 원리가 되겠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 곤충을 모방해서 혹은 장수풍뎅이를 모방해서 비행체를 만들고 있는 그 비행체는 날개짓을 일으켜가지고 공기의 힘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발한 실험실을 위해 연구팀이 장수풍뎅이 로봇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정교함이 생겼는데요. 설계도에 따라 자동으로 로봇의 각 부품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 수작업으로 신중하게 집중해서 열심히 부품을 조립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전원을 연결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날개 부분이 이상 없이 움직이는군요. 장수풍뎅이 로봇 실험 준비 완료! 과연 무사히 날 수 있을까요? 아빠, 정말 날아요. 오, 정말 곤충이 나는 것 같구나. 그런데 장수풍뎅이 로봇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어 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연구팀의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자연모사의 길.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장수풍뎅이 로봇 비행에 재도전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했네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실험한 거는 저희가 컨트롤 방식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 선형 서버를 써가지고 자세 제어를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피치 모션하고 요 모션, 그러니까 피치 모션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요 모션은 이런 모션인데요. 그 모션을 두 개를 다 제어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피치만 제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회전 방식의 서버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무게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제어가 제대로 잘 안 됐고요. 포기하지 않고 보다 나은 비행을 위해 재도전하는 연구팀. 장수풍뎅이 로봇이 힘차게 공중을 나는데 성공합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 장수풍뎅이 자연모사를 더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테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탐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치 새나 곤충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날아가서 그 현장을 찍어온다든지 음성을 녹음해 온다든지 그러니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는 날개가 결국은 접히고 펼치는 것까지 우리가 모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날개를 탁 펼쳐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데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끝이 없는 인간의 호기심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자연 속에 숨겨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모사 연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인간의 과학의 발전이 결국 자연모사에서 시작됐다. 그런 의미로 보면 딱 어디부터 자연모사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의 발전이 바로 인간 자연모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모사 기술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다 퍼져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에는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리창 청소하라고 했더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유, 그냥 잡히기만 해봐. 아유. 아빠, 얼른 자수하세요. 첨단 자연모사 기술로 만든 카멜레온 외투. 이것만 있으면 들키지 않고 숨어서 쉴 수가 있지. 오늘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찾았다. 누굴 속이려고? 야야야! 와, 아빠다. 분하다. 들키고 말다니. 차라리 도마뱀 자연모사 기술로 천장에 붙어있을걸. 아쉽다. 아쉬워.